다르마칼리지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닥터스컵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르마칼리지에서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 가르치는 이광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네, 경제와 사회라는 게 굉장히 폭넓게 느껴지는데 예.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수업인가요? 주로 사회과학 고전을 가르치죠.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처럼 몇 세기 전에 쓰여진 저작부터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까지 혼자서는 읽기 힘든 그런 책들을 직접 읽어보는 게 이 수업의 이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저희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먹잘알이시라고 먹는 걸 잘 아신다고 들었거든요. 좋아합니다. 예. 네. 대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안주가 양 많고 싸고 뭐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약간만 이렇게 좀 맛의 스펙트럼을 넓히면 좋은 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동국대 근처 맛집 탑 3만 선정해 주세요. 잠깐 생각해 볼게.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닥터스컵 4화 주제는요. 이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에 관련된 것인데요. 최고의 사회과학자 월드컵 8강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8강 1라운드입니다. 장자크 루소 vs 토마스 홉스. 홉스는 1650년대 영국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영국은 100년 전쟁을 막 끝나는 때였어요. 홉스는 이 무질서가 너무 싫어요. 우리가 뭐 홉스 책을 다 읽어본 적은 없을지도 몰라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라는 말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끝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질서를 희구했고. 그래서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그 질서를 얻게 되는가 뭐 이제 이런 걸 다룬 사람이고, 장자크 루소는 그로부터 딱 100년 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홉스가 정당화한 절대군주제에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죠. 저는 루소를 택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전의 왕권 신수설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정당화했지만 루소 같은 경우는 권력이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쨌든 루소가 죽은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은 루소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진 하나의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아직까지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예, 저는 루소를 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강 1라운드는 장자크 루소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 2라운드입니다. 칼 마르크스 vs 애덤 스미스. 일단 뭐 답부터 얘기하면 저는 마르크스고, 네. 하지만 이제 애덤 스미스 역시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고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때도 둘 다 이름을 많이 듣잖아요. 네. 애덤 스미스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는 그냥 말로 듣는 그런 몇 가지 단어만 있는, 뭐 예컨대 뭐 보이지 않는 선, 자유방임주의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스미스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가 어떻게 등장하고 이것이 안착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걸 얘기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산업혁명 전의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마르크스는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시장 경제가 실현이 되지 않은 그 어떤 산업혁명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서는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마르크스를 택하겠습니다. 네. 압도적인 선택으로 마르크스를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코와 폴란이 둘 다 이제 20세기 사람들이고, 미셸 푸코는 프랑스 철학자고 칼 폴라니는 헝가리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했던 경제 인류학자예요. 그 푸코는 우리가 수업에서 이제 감시와 처벌을 다루고, 폴라니는 거대한 변환이라는 아주 중요한 저작을 이제 쓴 사람인데, 약간 분야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든데, 예, 일단 여기에서는 푸코를 택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완전히 다른 사유 방식을 보여주니까, 폴라니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폴라니도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데 푸코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게 그냥 프랑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내가 이렇게 커왔구나,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서 저는 푸코를 택하겠습니다. 8강 3라운드는 미셸 푸코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 4라운드입니다. 도나 헤로웨이 vs 브루노 라투르. 브루노라고 네. 발음해도 돼요. 도나 헤로웨이 vs 브루노 라투르. 이분들은 다 이제 21세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우리가 경제화사의 명작 세미나뿐만 아니라 명작 세미나 저작들이 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처음에 명작 세미나 할 때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저자들이 다 백인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명작 세미나 있는 학교에서는 언제나 그 커리큘럼 개정을 할 때 비백인과 여성이 배제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찌됐건 간에 이 근대 사회가 백인 중심적이고 이제 남성 중심적이고 이제 그렇게 흘러와서 그런데, 헤로웨이는 여성 생물학자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에서 더 넓혀서 그 페미니즘이나 이제 과학기술 연구나 이런 거를 하는 분이고, 브루노 라투르는 프랑스 과학 철학자, 원래는 저분도 과학 인류학자였고, 네. 그래서 이제 인류학에서 시작을 했지만 과학과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점점 더 넓은 주제들을 다뤄서 그 서양의 근대라는 것이 어떻게 그 다른 사람들을 대상화했는가, 예컨대 비백인 또는 자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비판하는 분이죠. 제가 여기서 택한다면 뭐 일단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지만 저는 헤로웨이를 택하겠습니다. 네, 8강 마지막 라운드는 도나 헤로웨이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 1라운드입니다. 칼 마르크스 vs 장자크 루소. 이게 그 루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두 사람 다 그 당시에 현재를 비판한 사람인데, 루소는 그 현재에 대한 이상형을 과거의 자연 상태에서 찾고, 네.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그 현재를 극복한 모습을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20세기에 있었던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그런 제도들을 보면 이건 실패한 체제들이 맞는데,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꿈꿨던, 그러니까 19세기에 꿈꿨던 거는 그런 사회 모습은 아니었고, 네. 여전히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 문제들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마르크스는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마르크스를 꼽고 싶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예. 학자였다고 예.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4강 1라운드는 칼 마르크스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 2라운드입니다. 미셸 푸코 vs 도나 헤로웨이. 이것도 참 선택하기가 힘든데요. 네. 그러니까 푸코에 대해서 헤로웨이가 이제 비판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상 누구에 대한 그 다음 세대의 비판이라는 건 처음에 나왔던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네. 거거든요. 푸코를 할지 헤로웨이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푸코를 하겠습니다. 헤로웨이는 아직도 네. 살아계셔서 좀 더 훌륭한 그 작업들을 남기기를 바라고, 네. 푸코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서 일단은 푸코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결승인데요. 칼 마르크스 vs 미셸 푸코입니다. 이건 정말 힘듭니다. 저는 마르크스와 푸코 둘 다 참 좋아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사회과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저 둘을 어떻게 잘 좀 종합을 해서 대안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까, 이거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마르크스를 하겠습니다. 네. 마르크스를 특히나 더 좋아하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네. 좀 익숙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들도 많고, 공부할 거리들이 우리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라 네. 계속해서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가,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살던 19세기 산업혁명의 시대와는 많이 다르지만 네. 여전히 양극화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고민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마르크스 회자되는 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니까. 예. 네. 그러면 최종 우승은 칼 마르크스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화 우승컵은 마르크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예. 경사세 수업에서 다루는 도서들은 유독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학생들이 내 세대에 비하면 활자 문화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영상 문화는 훨씬 더 익숙한데,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무언가 스토리를 구성을 하는 건 이 이야기 다음에는 활자니까 그걸 읽는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경제나 사회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안에 있고 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네.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때 그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한 수업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아,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선택을 하기 힘들 때 짜장면이나 짬뽕 아, 그럴 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딱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네. 그냥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아, 네. 다르마칼리지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닥터스컵.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잘 가는데 네. 얘기를 할게요. 그 산수갑산이라는 순댓국집이 있고요. 황평집이라는 닭곰탕집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군데는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 마시러 갔는데 롱굿바라고 맥주나 와인을 마셔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맛집 프로 하자니까. 진짜 저희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출연료 안 줘도 되고 식비만 그건 당연히 가져가죠. 진짜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 우리